오늘도 2주 전에 이어서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잠시 눈을 떼는 사이에 아이는 위험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는 아직 옳고 그름, 위험과 안전,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는 이럴 때마다 아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한 발짝 물러나 차가운 모습을 보이거나 퉁명스러운 말투로 우짖거나 아이에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랑을 멈추기 일쑤입니다. 그냥 아이를 무시하는 겁니다. 조금 더 심하면 물리적으로 아이와 멀리 떨어집니다. 예컨대 아이가 안 보이는 곳으로 사라지거나 아이를 다른 장소로 뛰어넘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애정철회의 한 방법인 강제격리 또는 타임아웃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꼭 알아야 할 것 중 하나는 이 타임아웃은 순전히 동물에게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하거나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입니다. 아이를 격리시키거나 타임아웃 시킬 때 실제로 철회하는 것은 부모의 존재와 관심과 사랑입니다. 애정 철회가 아이의 행동을 일시적으로 변하게 할 수는 있지만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를 둔 엄마의 다음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나는 아이가 못되게 굴 때 아이의 특권을 뺏겠다고 위협하거나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방을 가로질러 걸으면서 아이가 소리 지르거나 반항하는 것을 그만둘 때까지 나가 있겠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이런 행동은 놀라울 만큼 효과가 컸다. 안 돼. 엄마. 가지 마. 소리치더니 곧바로 조용히 내가 시키는 대로 따랐다. 이토록 작은 자극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벌을 줄 필요도 없이 원하는 바를 다 이루었다. 하지만 내가 아이의 눈에서 본 두려움은 잊을 수가 없었다. 결국 나는 내가 한 행동이 아이가 느끼기에는 처벌이었음을 깨달았다. 이것이 정말 지독하고 무서운 벌이었다. 심리학자 마틴 호프만은 사랑을 기반으로 한다는 애정 철회 훈육법은 권력을 기반으로 한 훈육보다 훨씬 가혹한 형태의 처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아이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결과만을 느끼게 하고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도록 가르치는 방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애정철회가 아이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하지는 않지만 감정적으로는 권력을 행사하는 것보다 충격이 더 큽니다. 게다가 부모는 언제 애정철회를 끝낼지 알지만 어린아이는 알지 못합니다. 아이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하며 부모의 태도가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만큼 성숙하지도 않고 경험이 충분치도 않습니다. 애정철회는 아이가 어른의 기준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통제하지만 그 원천은 부모의 사랑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라고 호프만은 지적합니다. 애정철회를 당하는 아이는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낮고 전반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부모가 가하는 심리적 통제를 받은 아이는 그렇지 않은 친구들보다 더 우울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심지어 비행 청소년이 될 가능성도 큽니다. 어릴 때는 아이에 대한 부모님의 관심과 생각이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아이가 겪은 부모 관심의 불확실함,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는 다 자란 후에도 큰 흔적을 남깁니다. 애정철회의 가장 큰 효과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는 다 커서도 작은 실패에도 큰 두려움을 겪고 타인과의 관계도 회피하고 또다시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갇혀 있습니다. 애정철회를 겪고 자란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놓치지 않으려고 시키는 대로만 해왔기 때문에 매사에 엄격하고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경향도 보입니다.
어린아이는 아직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물리적 폭력만이 폭력이 아닙니다. 심리적 통제나 애정 철회는 더 가혹한 정신적 처벌이 될 수 있음을